spring, 수원 하루 musim semi, 춘 Весна, printemps, Frühling, primavera, 봄.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첫째 철, 겨울과 여름의 사이. 달로는 3월에서 5월, 절기로는 입춘부터 입하 전까지. 인생의 한창 때, 전성기.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 새로운 시작, 탄생, 생명. 이 많은 소리로 불리고 또 많은 의미로 쓰이는 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아직 밤은 조금 쌀쌀하지만 겨울에 꽁꽁 싸맸던 옷차림은 제법 가벼워졌죠? 봄 하면 만발하는 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벚꽃이겠죠. 기상청에서는 3월 말부터 4월 첫 주를 벚꽃 개화 시기라고 잡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폈고 또 요 며칠 새 비가 오면서 아쉽게도 많이 져버렸습니다. 제 계획에도 조금 차질이 생겼네요. 벚꽃 구경과 함께 들으셨으면 했는데 조금 일찍 올려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쉬시는 주말 낮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벚꽃은 졌지만 아직 한창 다른 꽃들은 만발할 테니까요. 나름대로 각자의 봄의 기운을 만끽하면서 라디오 즐겨주시길 바라요. 자, 15일간 사연을 받았었죠. 사실 처음 시도하는 기획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고 그것도 엄청 정성 들인 글과 그림 이런 게 많아서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메일 외에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구독자 플루체님, 덕님 영상 좋아요 눌러두고 이제야 들었는데 정말 생모덕님 목소리랑 말투는 산들바람 같아요. 이런 예쁜 표현을. 살랑살랑 불어와서 들뜨지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라디오도 챙겨보겠습니다. 힘드시지 않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하고 보내주셨어요. 표현이 참 예쁘죠. 살랑살랑 들뜨지만 차분해지는 산들바람 같은 목소리라.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공감각적 심상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입에서 꺼낸 단어예요. 공감각적 심상. 요즘 국어 시간에도 이런 거 배우나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거 진짜 추억이네요. 아무튼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그 마음도 예쁠 것만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영향이 있잖아요. 말을 과격하게 하다 보면 사람도 거칠어지고 반대로 조곤조곤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쁜 댓글 감사해요, 블루체님. 다음은 구독자 가김님. ASMR과 라디오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너무 좋아요. 유유유. 저는 필력이 좋지 않아서 쏙 빠져야겠네요. 아무래도 봄 하면 고민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새 학기, 누군가에겐 새 출발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도 이번 새 학기에 차 타고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전학을 가서 고민이거든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진짜 정말 먼 곳으로 전학을 가시네요. 지금쯤 잘 적응하셔서 친구들도 사귀셨으려나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전학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의 나고 자라는 동안 이사를 멀리 간 적이 없어서. 하지만 어릴 적에 전학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막막하겠다,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늘 낯설고 처음인 것은 두려우니까. 그쵸? 그래도 결국은 잘 적응하고 또 다른 행복한 기억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김님도 걱정하셨던 것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곳에 정착하셨으면 좋겠네요.
각임님처럼 새로운 시작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자 종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봄은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시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 안에도 봄의 하얀 목련, 노란 개나리와 함께 그려지는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은 설렘의 요소, 긍정적인 느낌이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적응에 늦고 그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는 봄을 오롯이 즐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누군가 저에게 봄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대답은 늘 아니요 였어요. 새로운 시스템, 선생님, 친구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저의 의욕과는 상관없이 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노력을 하지 않게 됐어요. 자연스레 이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진 않았어요. 책을 좋아하는 제 주위엔 늘 책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고 책 잘 읽고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에게 학교와 선생님들은 관대했거든요. 가끔 낯가리고 살갑지 못한 제가 고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몇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편애하는 재수없는 애라고 찍히지만 않으면 정말 편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봄을 그리고 새 시작을 너무 기뻐하지도 부담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대학에 가고 나서부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복을 입는 동안에는 환경에 맞춰서 저를 변화시켜야 했어요. 적당한 친구의 수, 남들과 비슷한 관심사, 체격, 성격, 외모까지도 어딘가에 맞춰야 했죠. 하지만 대학은 달랐어요. 혼자 밥을 먹거나 수업을 듣는 사람도 많았고 혼밥 혼강이죠.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외적인 다름도 개성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처럼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들이대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짓이 얼마나 무례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 알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덕분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을 잔뜩 옹송그리고 제 안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해왔던 저는 드디어 어깨를 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봄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햇살은 얼마나 따뜻한지, 꽃들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바람은 또 얼마나 상냥하고 봄의 공기는 얼마나 포근하고 다정한지, 그리고 제가 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그때 이래로 저는 스스로의 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많이 너그러워지고 불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변해가겠죠. 지금부터는 그래도 변하는 것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봄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변화가 싫어서 웅크리던 몸을 오히려 변화 덕분에 쭉 펼 수 있었던 경험담이네요. 맞아요. 변화, 새로운 시작, 낯선 것의 도전이 막 두렵고 무섭고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별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오히려 참 따스하고 에너지 넘치고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 또 바뀌는 하늘, 온도 이런 걸 느끼는 건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밀접하다고 해요. 자꾸 속으로 움츠러드느라 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 멋진 광경을 놓치는 일은 없길 바라요. 혹시라도 듣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새로운 시작 또는 변화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저와
우리 종이님의 경험담을 믿으시고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 기분 좋게 자신 있게 새 시작에 뛰어드시면 되겠습니다. 봄의 기운도 마음껏 느끼면서요. 또 비슷한 사연 구독자 꾸깃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봄, 참 신기한 계절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계절임과 동시에 가장 짧은 계절이니까 말이에요. 마치 좋아해서 다가갈수록 밀어내는 상대방이 있듯이 우리를 밀어내는 계절이 있는 것만 같아요. 멋진 표현이죠. 저는 사실 봄이라는 계절은 좋아하지만 그 계절에 일어나는 상황은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새학년이 되고 새 친구를 사귄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소심한 저에게 정말 새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젠 무대 위에 서고 싶어서 뮤지컬 학과로 전향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학교, 새로운 꿈, 모든 게 새로운 것뿐이라서 어느 것부터 적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말을 잘 걸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세모덕님의 2018년은 어떠세요? 많이 적응하셨나요? 적응하셨으면 좋겠지만 안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건 두근거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힘든 일도 가끔 쉬어가면서 함께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또 세모덕님, 세모덕님의 구독자분들 모두 지치지 말고 건강한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건 두렵지만 동시에 두근거리는, 설레는 일이라는 거 역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꾸기님 뮤지컬과로 전향하셨다니까 아마 대학생활 중이시겠죠? 진짜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걸 발산하시길 바라요. 멋진 도전 시작한 꾸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새 시작이 아주 술술 잘 풀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구독자 까치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모덕님. 봄이 시작되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과목도 생겼네요. 그 덕에 많은 선생님들 이름을 외우려니까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도 좋은 게 작년에 만났던 안 좋았던 친구들이랑 반 배정에서 떨어졌답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그런 게 마음고생 심하죠. 지금은 새 친구들과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학교 가는 것도 즐거워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짜증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나중에 벚꽃이랑 여러 가지 꽃들이 만개하면 수학여행을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잘 보낼 수 있기를 빌며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기쁜 에너지가 마구 넘치는 사연이죠. 읽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학여행 지금쯤 가셨으려나요? 이제 그런 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언제쯤 수학여행을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튼 꽃이 만발한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그때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추억 쌓으시길 또는 쌓으셨길 바라요. 다음은 구독자 올빼미님의 사연입니다. 언제나 세모덕님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세모덕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스피디하고 군더더기 없는 진행으로 공포류의 면역이 없어도 힘들지 않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전 고등학교 3년에 정말 다시 겪기 싫은 대입 준비를 끝마치고 18학번 새내기가 되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동아리 홍보 기간이라 캠퍼스가 떠들썩하답니다. 대학 와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떠들썩하게 노는 것도 근처 PC방에서 느긋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따뜻해진 바람과 햇빛을 즐기면서 캠퍼스를 느긋하게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대학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모덕님은 새 학기, 새 시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새 시작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라. 지금 한창 벽보 붙이고 다닐 때군요. 홍보하는 것도 재밌죠. 처음 하면. 저는 입학하고 거의 바로 학교 방송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어쿠스틱 동아리 같은 거 들어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선후배 간의 멘토링 수업을 하는 그런 모임도 참가를 많이 했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막 여기저기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하나 하시고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더 높은 학번들과도 교류가 가능한 그러니까 명맥이 좀 유지가 되는 동아리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게 졸업을 하고 나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친한 친구가 된 대학교 친구들 말고는 그냥 뭐 같은 과 사람들 또 동아리 할 때 봤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쩌다 연락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탄탄한 곳, 학번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이랑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매년 주최를 하는 그런 동아리를 들어두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교를 방문할 일이 생기고 또 새로운 후배들도 만나볼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기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돼요. 인맥도 학교에서 끝이 아니고 사회로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대학 시절을 그저 추억이 아니라 현재로도 계속 끌어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조직에 오래오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바쁘게 또 신나게 여기저기 가입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면서 오래 인연을 맺고 싶은 곳을 하나 찾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새내기면 뭘 하든 재밌죠. 그냥 잔디밭에 앉아만 있어도 엄청 행복해하고 우리 올빼미님처럼 친구들이랑 점심 식사하고 광합성 하면서 캠퍼스 산책을 딱 해주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죠. 진짜 그런 거야말로 대학 시절의 낭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은 진짜 과하게 마시면 안 돼요.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우리 인생에 치명적입니다. 이제 막 새내기면 선배들이 엄청 먹일 거란 말이죠. 또 자기들끼리도 엄청 마시고 특히 또 날씨가 풀리니까 수업도 째고 잔디술 먹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런 일탈을 1학년 때 해보는 건 강력 추천. 왜냐면 우리가 공교육 때문에 학교 생활에 굉장히 얽매인 청소년기를 보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마냥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창의성도 많이 줄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규칙적이고 잘 정돈된 조직 생활을 하는 경험도 진짜 중요하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죠? 12년? 그래서 학교와 수업이 주는 억압된다는 느낌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남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하려고 듣는 거인 만큼 참석도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물론 수업 안 나가서 오는 불이익, 출석 점수, 수업 진도 이런 건 자신이 책임져야겠죠. 또 그 이후에 습관이 돼서 계속 일탈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진짜 명심할 거, 과음하지 말 것. 나는 내 주량을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들이부는 친구들이 이때 진짜 많아요. 자기 주량은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흔히들 말하는 필름이 끊기고 나서 하는 주정들 있죠. 그런 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주 못난 어른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딱 내가 즐거우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걸 권장해요. 그럼 우리 올빼미님 포함해서 설레는 처음을 맞이한 모든 새내기들 현명하고 알차게 20대를 채워가길 바랄게요. 파이팅!
닿고자 하는 내 염원은 오늘도 소리 없이 곤두박질 친다. 흐릿한 구름에 갇힌 내 서름은 역시나 꼭꼭 뒤로 숨고 만다. 너의 눈에는 천국이 담겨 있는데 나는 쳐다보지를 못하는구나. 구독자 봄님이 보내주신 시 봄, 밤 들으셨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우선 구독자 1만 명 달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세모덕님이 더 승승장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늘 영상 즐겁게 보고 있어요. 봄 관련해서 라디오를 진행하신다는 영상을 보고 메일 보내봐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시도 있길래 작년 봄, 밤에 썼던 시 하나를 놓고 갑니다. 세모덕님의 청아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청아하게 잘 읽었나요? 제목은 봄, 밤에 썼으니까 봄, 밤입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맡으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참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런 시도 쓰게 만들고. 그러고 보니까 세모덕님의 사랑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자리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봄날의 사랑, 그것도 밤에 감성 충만하게 담은 시네요. 봄, 밤. 읽는 소리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봄, 밤. 밤에 쓴 시, 또 시의 내용을 보니까 왠지 짝사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맞나요? 제 사랑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일단 요청을 하셨으니까 살짝 제 짝사랑 이야기를 저도 조금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짝사랑을 정말 짙게 했어요. 거의 3년 내내 한 애를 좋아했는데 왜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고 사실 이제 그 친구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키가 크고 좀 마르고 까무잡잡해가지고 눈은 뭔가 늘 졸린 듯한 눈에 걷는 것도 터벅터벅 걷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매력이었어. 그때 저에게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그때 그 친구를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련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내 생에 또다시 그렇게 누군가를 짝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17의 소녀 감성이라 그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녀분들 짝사랑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아파하세요. 그때 아니면 그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언니 오빠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좋아하면 문제가 뭐냐면 눈도 못 쳐다봐요. 눈을 못 마주치는데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응? 뭘 묻겠어요. 못하죠. 어떻게든 해보려면 가서 인사라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옆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3년 내내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 말씀해 드릴까요? 대학에 가서 그 친구랑 느낌이 비슷한 친구를 또 짝사랑했어요. 신기하죠. 지금은 취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까지는 확고했나 봐요, 제가. 고등학생 때만큼 좋아하진 않았는데 또 그 덕분에 용기 내서 제가 먼저 번호도 물어봤고요. 친하게 지내자고도 했고요. 연락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진 않았다는 거.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다 그런가 봅니다. 구독자분들도 공감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애는 날 안 좋아해. 날 좋아하는 애는 내가 마음이 안 가. 맨날 그래요, 그죠? 비슷한 분들 제법 계시죠? 자, 이제 다른 분들 사랑 이야기도 슬쩍 들어볼까요? 구독자 누누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다가올 것 같지 않던 그것. 이렇게 쌀쌀한 초봄에 저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미팅이었습니다. 미팅은 계획 없이 약속 시간과 장소만 정해진 상태여서 다들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분이 사람을 잘 이끌어주시고 분위기도 띄워준 덕에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저는 그 사람의 주도력 있는 모습이 좋아서 그분에게 개강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요. 또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기류가 제 가슴을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짓궂은 장난도 치고 언제는 진지한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강을 하자 4학년인 그분은 더 이상 여유 시간이 없어서 약속을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가슴에 담은 채 저도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에 그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잠시 동안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바보같이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축복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분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왜 그때 달콤한 말을 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달콤 씁쓸한 제 첫사랑. 저의 사랑도 아직은 추운 초봄인가 봅니다. 언젠가는 봄꽃처럼 활짝 피겠죠? 아, 가슴 아픈 첫사랑을 끝내셨군요. 그분이 리더십도 있고 어른스러운 매력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우리 누누님을 달콤한 말로 흔들어 놓고는 바쁜 틈새에 새로운 짝을 찾으셨네요. 저 같았으면 왠지 모를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은데 누누님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축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넓고 따스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다, 그쵸? 이렇게 착한 사람 세상에 찾기 힘든데.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들 은근 많죠. 남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은근히 흔들어 놓고 확신은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매력을 알고 인기를 알고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죠. 딱 그 연애 직전에 짜릿한 밀고 당기기만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에 반면에서 그 매력적인 상대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너무 반해버려서 그 사람의 무심한 말에 설레고 심쿵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혼자 마음을 무럭무럭 키우게 되는. 누누님의 그분은 전자일지 후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누누님과 인연이 아니게 되었네요. 참 아쉽게도.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대학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졸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만남이 힘들고 또 직장을 다녀도 생각보다 인연 찾기가 힘들거든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대학 시절이야말로 연애하기에 최고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누누님 아직 추운 초봄 잘 추스려서 보내시고 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인연을 많이 만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죠? 부디 예쁜 사랑 나눌 짝이 금방 나타나길 바라요. 누누님 파이팅! 다음은 구독자 카와미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제가 고1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저는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말수도 적어서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낼 뻔한 저를 도와주고 또 제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려준 한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남자아이와의 첫 만남은 참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안 먹고 칠판에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점심을 왜 안 먹어?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휘말리듯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점심을 먹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친구였지만 저의 마음에 봄에 피는 벚꽃처럼 다른 감정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남자애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애에게 고백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주고 심지어 고백 예행 연습 상대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에 그 친구는 다른 누군가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축하를 해주고 잘 사귀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경이 쓰여서 둘의 하굣길을 몰래 지켜보기도 했어요. 이런 날들을 보내다가 고3이 됐습니다. 그 남자애가 여자애랑 헤어졌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더 좋은 여자애가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고백 한 번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간다고 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텐데 차이더라도 한 번이라도 말해볼 거리라는 후회를 합니다. 봄을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근데 고등학생 때라고 해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입니다. 저는 고졸로 취업을 해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면 망설이지 말고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군요. 3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았으나 말도 못 꺼냈다는. 그래도 카마미님은 친구는 되셨네요. 저보다 한 수 위십니다. 처음 사연 읽으면서는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20살이시면 충분히 기회 있는 것 같아요. 또 멀리 있으니까 더욱 부담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친구 사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멀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대학을 서울로 가도 방학 때나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 사이를 잘 유지하다가 그때까지도 카마미님의 마음이 똑같으시다면 주저없이 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말도 못 꺼내본 경험과 말했다가 차인 경험 모두를 갖춘 사람으로서 차라리 차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싶거든요. 근데 만약 그 친구랑은 계속 친구로 남아있고 싶고 나는 다른 연애 상대를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 모임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참 다양한 직장인, 사회인 모임이 많거든요.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원하는 분야 쪽으로 모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대학생들이 만드는 모임도 진짜 많고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에서 연애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스포츠를 하러 가거나 독서 모임 같은 걸 시작해서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무튼 우리 카와미님의 분홍빛 앞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또 다른 짝사랑 이야기 구독자 Sound by IK님의 사연입니다. 봄이 막 시작된 3월 초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 결혼식은 다름 아닌 제가 한때 짝사랑했던 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추스러졌지만 오랫동안 제가 몰래 좋아했던 친구였거든요. 웃을 때의 눈매가 마치 어린 꼬마들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그릴 때의 그런 눈매처럼
둥글고 피부가 참 하얗고 고운 그런 웃는 얼굴이 밝고 마음은 더 예쁜 그런 아이였습니다. 천사의 날개처럼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는 남편이 될 한 남자의 팔짱을 낀 채 언제나처럼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미소를 띠며 웃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저는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패백을 마친 그 아이와 그녀의 신랑이 나란히 한복을 입고 와서는 축가 고맙다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저 또한 결혼 축하드린다면서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아이는 연어가 맛있으니까 많이 가져다 먹으라면서 또 한 번 웃어주더라고요. 저도 그녀도 연어를 참 좋아해서 같이 무한리필 연어집에도 자주 가곤 했거든요. 오랜 시간을 두고 가끔씩 꿈속에선 그 아이와 연인으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곤 했는데 이젠 정말로 꿈에서라도 생각하면 안 되는 그냥 친구인 사이가 되어야겠죠. 봄볕이 따사로웠던 그날처럼 새로운 한 쌍이 된 그 아이와 그녀와 새 신랑의 앞날도 따스해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글 읽어주시는 세모덕님과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마음이 따스해지는 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띄워 올립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짝사랑하면 포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또 인연이 될지도 몰라 이런 희망을 갖는데 그 상대가 결혼을 해버리면 그런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IK님께도 따스한 봄이 얼른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가로 부르셨던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이거를 직접 불러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노래 정말 잘하시거든요. 살짝만 잘라서 들려드릴게요. 지금 곁에서 단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죠? 중저음의 부드러운. 또 이게 조이가 최근에 드라마 하면서 부른 버전인데 그 곡이랑 듀엣으로 편집을 해서 부르셨더라고요.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한번 구경 가셔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오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쓰고 지나가버린 우봄 사랑복 남들보다 전시랑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의 시작인 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볶고 말고 봄 사랑 볶고 말고 봄 사랑 볶고 말고 봄 사랑 볶고 말고 봄 사랑 볶고 말고. 갑자기 또 낯선 청년의 목소리. 구독자 갈사장님이 직접 불러 보내주신 하이포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들으셨습니다. 진짜 봄 하면 설레는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갈사장님 목소리도 좋죠? 특히 딱 랩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원곡보다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파일 처음 보내주셨을 때 원곡인 줄 알고 원곡을 그냥 잘라서 보내주신 건가? 해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들었어요. 좋은 목소리로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연 모집 영상에 봄 하면 생각나는 플레이리스트 말씀을 드려서 다양한 추천곡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에 제가 사연을 받고 나서야 아차 했지 뭐예요. 우리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노래를 직접 못 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곡을 해서 둥가둥가 우쿨렐레 치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유자차가 저작권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작권 레이더에 바로 안 잡히는 선에서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되면 영상이 내려가게 되거나 수익 금지가 되어버리면은 죄송하지만 음원 부분은 빼고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 구할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우리 IK님이랑 갈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추천받은 노래 중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나 저작권 문제로 직접 들려드리긴 어려워서 조금 제가 부끄럽지만 맛보기로 그냥 따라 불러서 멜로디 소개해 드리고 링크를 설명란에 첨부해 둘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구독자 센도리님이 추천해 주신 곡, 일본의 가수 와다 코우지가 부른 버터플라이라는 곡입니다. 이거 찾아봤더니 디지몬 어드벤처 OST로 쓰였더라고요. 가사가 참 좋은데 센도리님이 직접 한국어로 또 존댓말 버전으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봄에 어울리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분 좋은 나비가 되어 반짝이는 구름을 타고 지금 바로 그대를 만나러 갈 거예요. 사소한 일들 같은 건 있는 편이 더 나아요. 더 이상은 치상해대고 있을 때만은 아니에요. 무엇이 저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당장 내일의 여정도 알 수가 없는걸요. 무한한 꿈의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엔 사랑스러운 추억마저 져버릴 것 같지만 머뭇거리기 쉬운 형태의 그리 못 믿어온 날개지만 분명 날 수 있을 거예요. 무한한 꿈의 저 너머에 안타까운 세상 속에선 그래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망설이기 쉬운 형태의 다소 어색한 날개지만 분명 날 수 있을 거예요. 오 나의 사랑이여. 마치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속삭였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멜로디는 조금만 불러드리자면ステージがしないイメージだらけの頼りない翼でもきっと飛べるさ Oh my love 이런 노래. 제가 일본어가 부족하니까 발음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이게 가사랑 반전되게 굉장히 기운찬 곡이라서 저는 요즘 아침 알람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샌도리님. 다음은 구독자 리을님이 추천해주신 곡이에요.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늘 세모동님 영상 잘 보고 있는 리을이라고 합니다. 저는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벚꽃이랑 봄비. 혹시 세모동님은 봄비 오는 날에 벚꽃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화창한 봄날에 꽃구경을 가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의외로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벚꽃은 낭만이 가득하답니다. 비를 맞아 더 생기로운 색을 뿜는 벚꽃과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면 분위기에 취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사람도 별로 없고 미세먼지 걱정도 줄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벚꽃길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일본 밴드인 램프의,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LAMP, 램프의 비의 메시지입니다. 노래도 좋고 가사가 너무 예쁜 노래예요 라면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접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쓴 러브레터. 조금씩 조금씩 좋아하게 돼요.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덧없는 이 마음을 부엽게 해서. 가사 너무 이쁘죠? 일본 곡들이 또 그 특유의 서정적인 가사를 잘 쓰잖아요. 멜로디는 또 부족한 발음으로 조금 불러드리면 스코시 츠츠 스코시 츠츠 스키니 나테 이키마스 우리 츠즈쿠 아메니 하카나이 코노 오모이요 가스마세테 이런 느낌의 노래예요. 제가 찾아 들어봤더니 완전 제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특히 리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 오는 날에 걸으면서 듣기에 너무 딱인 노래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리을님 덕분에 또 좋은 곡 하나 알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독자 효댕님께서도 추천곡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모덕님.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로 접하기 시작한 효댕입니다. 꽃샘 추위가 조금 맴돌고 있지만 벌써 봄이 왔네요. 잠시 뒤에는 벚꽃이 피어나겠죠? 네, 이미 다 피고 져버렸지만 구경 잘 하셨죠? 이번에 처음 받아본 대학교 과제 폭탄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요. 학교에 벚꽃나무가 꽃을 피우면 매우 예쁘다는데 그때의 저는 아마 그 꽃을 보며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죠. 초중고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니까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곧 피어날 벚꽃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자퇴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자퇴를 하셨군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봄에 나와 이제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벚꽃 축제는 안 가봤지만 공원이나 롯데월드에서 벚꽃들을 보면서 자유를 만끽했죠. 제 인생 중에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어요. 낮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업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음료수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벚꽃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저는 매년 봄마다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우연히 버스 TV에서 노래 추천 코너에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른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단맛이 난다라는 말에 오호라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목소리에 녹아서 땅바닥과 하나가 될 뻔했어요. 그 후에 매년 휘파람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라서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듣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점심을 다 먹은 후에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세모덕님도 봄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휘파람이라는 곡도 정말 너무 봄과 어울리는, 특히 리을님이 추천해 주신 곡은 봄비와 어울리고 샌도리님의 추천곡은 기운찬 아침과 어울린다면 효댕님의 추천곡은 딱 점심 먹고 햇빛 쬐면서 늘어질 때 듣기 좋은 곡이었어요. 역시나 아쉽게도 직접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링크 아래에 붙여둘게요. 살짝 또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불러보자면 이런 곡이에요. Love is a wonderful thing. Love is a feel of your way.
Love is the wind of the day. Love is a beautiful day. 따스한 햇살이 좋은 날 처음 그댈 만났죠. 바람을 타고 들리는 노래 나 가만히 눈을 감죠. 이런 노래 그냥 가사랑 멜로디만 들어도 엄청 달달하죠. 지금 딱 늘어질 것만 같다, 효댕님 표현처럼 땅바닥과 하나가 될 것만 같다 하시면 링크 타고 바로 가셔서 그 느낌 그대로 스르륵 녹아보시길 바라요. 봄 하면 제가 떠오르는 노래, 저는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를 참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당연히 계절별 선곡표도 있는데 두 곡 딱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김동률과 이상순이 함께한 베란다 프로젝트의 꽃 파는 처녀라는 곡이에요. 바람도 없던 따뜻한 날 그리 익숙지도 않은 길을 걷다 흰 꽃잎 활짝 피운 프리지아 노인 골목 닫혀있던 문을 두드렸네. 그대는 열린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며 누구냐고 묻네. 저 여기 어두워도 잘 자라는 꽃 없나요? 날 부른 건 그대였을까? 조용하게 웃던 그대여.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굉장히 상상되죠? 로맨틱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효리 언니 남편분께서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다는 거. 김동률 씨야 뭐 모두 알아주는 가수지만 이상순 씨도 담백하게 듣기 좋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여유롭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또 한 곡은 융진의 걷는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2월 28일에 개봉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 거기에 OST로도 쓰인 곡인데요. 융진이라는 가수는 캐스커 혹시 아세요? 거기 보컬이세요. 가사가 역시나 정말 좋은 곡이에요. 역시나 조금 불러보자면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걷네. 이런 노래예요. 뭐랄까 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가사라서 저는 주로 아침에 또는 자기 전에 한 번씩 듣는 노래거든요. 역시나 링크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봄이 왔다. 봄바람이 서늘하게 스친다. 입춘이 지났다 한들 지난 겨울의 한기가 봄바람과 함께 스쳐온다. 이제 막 피어난 새싹이 몸을 떤다. 저것들은 괜찮을까? 막 돋아난 채 솜털도 가시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시 멍하니 파르르 떨리는 그 잎사귀라고도 차마 말하기 아쉬울 정도로 여린 싹을 바라본다. 누가 누굴 걱정하나. 잠시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옮긴다. 하늘은 맑고 한없이 투명했으며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이 이를 앗아갔다. 조금 이른 봄 날씨다. 언제부턴가 봄바람을 맞을 때면 괜히 울음이 밀려온다. 딱히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쨍하면서도 옅은 맑은 봄날 나는 울음이 밀려온다. 나는 바쁘게 걸어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목이 맨 까닭에 급히 구석에 주저앉아 손바닥에 얼굴을 묻는다.
마냥 밝은 노래들도 억하고 올라오는 울음에 차마 끝까지 듣지 못한다.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스물. 나는 자꾸만 속으로 목 놓아 운다. 차디찬 바람이었던 시린 한기만 가득했던 나의 손에 따스한 봄 기운을 가득 쥐어준 너. 완연한 봄 안의 너와 나. 가장 위태로웠던 계절에 가장 따뜻한 계절이 되어주었던 너. 너와 내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서로를 안았던 계절. 손 한 번 잡고는 새삼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던 너와 나. 잘못된 것이 없는 너와 나. 그대로 완벽한 너와 나.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너와 나. 너는 너의 계절이 끝나고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너는 져버렸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여린 줄기는 꽃망울을 품은 채 썩어버렸다. 썩은 흙을 가슴속 몰래 묻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너의 계절에는 나는 어쩐지 행복하다. 찬 봄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끝에 나는 울음을 터뜨려버리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작게 너를 불러본다. 너의 손을 잡았던 손끝으로 너의 입술이 닿았던 나의 입술을 매만진다. 마지막에 너를 눈에 담은 나의 눈으로 너의 흔적을 찾는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봄이 왔다. 어쩐지 나의 볼에는 미지근한 봄 기운이 다 빠져버린 바람만이 스쳤다. 꽃비. 4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어 탐스러이 빛나던 벚꽃들은 어느새 길을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소낙비가 올 때마다 저를 감싸던 푸른 우산은 어느새 살대가 부러지고 말았네. 봄이 지나도 꽃은 해사하게 피어나지만 그대는 다시 피지 않고 살때 부러진 우산이 되어버렸나. 보니 A님과 동이몽이님의 글을 연달아서 읽어드렸어요.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감성 듬뿍 담아서 표현해 주셨죠? 두 분 다 글을 좀 쓰시죠? 문학 감성이 제대로예요. 어휘 선택도 남다르고. 제가 다른 사연들은 읽기가 좀 쉽도록 또 내용 전달이 잘 되도록 다듬었는데요. 이 두 분의 글은 손을 하나도 안 대도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이게 남이 쓴 글을 한 번에 쉽게 읽도록 쓴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튼 멋진 작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 A님, 동이몽이님. 자, 제법 많이 떠들었죠. 저도 이제 목이 좀 아프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집 라디오 1부라는 거,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고 또 좋은 사연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글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런 특집을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모든 글을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2부로 제작을 했어요. 1부에서는 들으셨다시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세상은 봄인데 내 인생은 아직 봄이 아닙니다 라는 분들의 사연과 또 그들의 고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서로 같이 고민하고 위로가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 사연은 소개가 안 됐다 라고 아쉬우셨던 분들은 다음 주 주말에 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간 봄 만끽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주 2부에서 뵐게요.